2단원 문제입니다. 26학년도 6월 16번 문항. 갑 보면 누가 무를 머리로 삼고 삼가 죽음, 있음과 없음 이런 건 결국 하나다. 즉 삼가 죽음, 있음과 없음이라는 차별, 분별이 좀 부질없는 거지. 결국은 하나니까. 그리고 무, 없을 무, 무의 자연 이런 단어들 도가의 지문이고요. 자, 을 보면 애욕, 어떤 것에 집착하고 애욕하는 게 고통의 원인이며 무명, 밝지 않음, 없을무, 밝을명, 밝지 않음, 깨닫지 못한 상태죠.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 상태. 그럼 결국은 계속 이렇게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지.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해탈이라는 단어들 불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지문입니다. 도가 불교. 자, 1번 보면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가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기가 모인 과정이고 죽음은 기가 흩어지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인 거지 그 자체인 거지 그걸 벗어나는 것이다가 아니죠. 자, 2번 보면 상가죽음은 그저 명이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기뻐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 요게 2번이 답이고요. 요 지문은 좀 잘 알아두세요. 자주 요새 보이는 지문이죠. 즉, 자연의 법칙인 거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그냥 자연이 나왔잖아. 자연이 나왔고, 자연 속에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야. 존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억지로 뭐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죽을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 죽음은 어차피 명처럼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굳이 막 벗어나려고 애쓰고 죽었다고 슬퍼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어차피 그렇게 운명 지어져 있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굳이나 기뻐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지문이고요.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자, 3번 보면은 불교에서는 인간은 이제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색, 수상, 행식. 인간의 감각작용인 거죠. 전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이 오온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감각을 할 수 있지만 죽었을 때는 이 오온이 흩어져서 감각할 수 없죠. 그래서 오온의 반복적 결합과 해체.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여기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써 있네요.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과 연, 원인과 조건에 의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지 우연의 결과라고 하지 않아요. 인, 연, 생, 기. 연기법. 불교에서는 이 연기법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잖아. 인연생기의 줄임말. 여기서 인자는 원인이고 연자는 조건이죠. 즉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 그리고 나와 너 사이 이 모든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불교의 하나의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잖아요. 깨달아야 하는 법칙 중에. 그래서 내가 소중하면 결국은 남도 소중해지는 거예요. 우린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원인과 조건에 의해. 우연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다는 자비의 윤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인연. 인연 생기. 모든 것들은 연기.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자, 불변하는 실체라는 건 없죠. 존재하지 않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 조건에 의해 존재하고 변화되고 그렇습니다. 자, 갑과 읍, 삶과 죽음은 자연스럽게 순환하기에까지는 맞아.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생, 로, 병, 사, 삶과 죽음, 늙음과 병듦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다 고통 그 자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내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연기법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해탈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 볼게요. 자, 부모가 자신의 미래 자녀에게 행하는 유전적 강화는 이해 당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다. 그래서 허용하자라는 주장이야. 그래서 이 주장을 나로 표현해 보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전제가 이해 당사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는 허용되어야 한다라는 게 기본 전제, 대전제로 깔리고, 부모가 자신의 자녀, 미래의 자녀에게 행하는 유전적 강화, 요것이 이게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그래서 결론이 부모가 자신의 미래 자녀에게 행하는 유전적 강화는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맞고, 근데 지금 이러한 유전적 강화가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반박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침해한다라는 주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찾아보면요. 자, 4번 보시면 미래 자녀의 입장에서 유전적 강화를 거부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않는 거지. 결국은 침해하는 거지. 침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침해된 거지.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았으니까 자율성이 침해된 거야. 그래서 거부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여러분이 차분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2번 사랑과 성윤리 보겠습니다. 먼저 입장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유주의, 중도주의, 보수주의가 있고 제일 그래도 허용 범위가 넓은 게 자유주의잖아.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남과 여자 서로 간에 어떤 동의만 있으면 성적인 관계가 허용이 되는 입장인데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지. 동의만 있으면 모든 성관계가 허용이 되느냐? 도덕적으로 다 용인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뭐 미성년자와의 어떤 성적인 관계나 성매매 이런 건 서로 상호 간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뭔가 바람직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적인 자기 결정권 혹은 인격의 존중 이런 도덕적인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난 후에 서로 상호 간에 동의가 있으면 그게 이제 허용된다라는 거지. 자유주의 입장도. 동의만 있으면 무조건 모든 성적인 관계를 허용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자, 중도주의는 마찬가지로 서로 상호 간에 뭐가 필요해? 동의가 필요해. 근데 하나 더 필요하죠. 그렇지.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성적인 관계가 바람직하다라는 거고 보수주의에서도 당연히 동의 필요하죠. 사랑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뭐가 전제되어야 돼? 그렇죠. 결혼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이 보수도 온건한 보수파와 강경한 보수파로 나뉜다고 했잖아. 이제 온건한 입장에서는 결혼한 사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성적인 관계를 좀 많이 허용해 주는 반면 좀 강경한 입장에서는 결혼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목적이 되어야 돼? 출산. 생식이라는 단어로도 자주 쓰이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간은 보면 부부간에만 정당화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보수가 될 것이고 나는 상호간 합의 동의라는 단어가 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여긴 자유가 아니라 중도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출산과 무관한 성적인 관계는 도덕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출산과 관련 있는 성적인 관계를 내가 도덕적으로 용인해 주겠다는 거고 무관한 성적인 관계는 도덕적으로 비판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판한다는 것 또한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지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겠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되죠. 자, 2번 보면 쾌락을 동반하는 모든 성적 관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부부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쾌락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부부 간의 성적인 관계에서 쾌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쾌락을 동반하는 모든 성적 관계가 잘못된 건 아니다.
자, 3번.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요게 이제 출산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성적인 관계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건 중도주의 입장은 아니죠. 보수주의 입장이죠. 자, 그다음 4번. 성적인 관계가 성인들 간의 자발적 합의만으로 정당화되는 건 중도가 아니라 여기는 자유주의 입장이 되는 거고. 자, 5번. 중도주의든 보수주의든 둘 다 결국은 뭐가 전제가 돼야 돼? 공통적으로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사랑이 결여된 성적인 관계는 인격을 훼손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